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속을 다 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관계에서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의 본심은 겉모습으로는 절대 안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삼성 상해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봤다. 처음엔 웃으며 인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감정에 휘둘려 일을 망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신용으로 서고 신용으로 무너진다. 그것을 모르고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자리에 머문다. 이병철은 늘 기록했다. 누구와의 약속을 지켰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누가 감사를 잊었는지. 그것이 훗날 삼성의 조직 문화가 되었고 신뢰가 곧 자산이라는 철학으로 남았다. 오늘 영상에서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본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서 자주 보인 8가지 징후를 이야기하려 한다. 이건 단순한 성격 분석이 아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필터다. 끝까지 본다면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지켜야 신뢰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때 댓글로 생각났다 한 줄만 남겨달라. 그 한 문장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의 인생에서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1938년 대구 삼성 상회 시절 그는 새벽마다 장부를 직접 적었다. 쌀 한 포대, 말린 생선 한 꾸러미, 작은 거래라도 시간과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에게 약속은 사람의 품격이자 신뢰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을 가장 경계했다. 바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여성이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부드럽지만 뒤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라며 웃어 넘기는 사람들. 그는 그런 여성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마음도 가볍다. 작은 약속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도 허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삼성 상회에서 거래처 직원 한 명이 매입 장부를 정리해주던 여성 경리였다. 언제나 밝고 친절했지만 문제는 약속한 일을 자주 미루는 습관이었다. 내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늘 이틀, 사흘이 지나야 마무리됐다. 그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세 번째가 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직원의 이름을 장부에서 조용히 지웠다. 그녀는 깜짝 놀라 물었다. 회장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는 담담히 답했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건 신뢰를 버린다는 뜻이야.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숫자를 맡길 수는 없지. 그 한마디에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이후 그 여성은 달라졌다. 어떤 날엔 밤 10시까지 남아서라도 일을 마쳤다. 그리고 몇 달 후 이병철은 그녀를 불러 말했다. 이제 믿을 수 있게 됐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약속을 어기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신뢰를 죽인다. 그는 자신도 똑같은 기준으로 살았다. 출장이든 미팅이든 항상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다. 그의 수첩 첫 장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간 신뢰. 그는 임원들에게도 경고했다. 상대가 늦으면 기다리지 마라. 늦음에 관대하면 회사의 기준도 무너진다. 이병철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다. 특히 괜찮아요 이번 한 번은요 라며
스스로 약속을 가볍게 만드는 여성을 보면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미소 뒤엔 책임이 없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반복된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해봤나? 누군가 당신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감정. 그게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첫 순간이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곧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태도다. 이병철 회장은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을 누구보다 경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뢰를 잃는다. 특히 리더의 기분이 바뀌면은 그 밑에 10명이 함께 흔들린다. 그가 젊은 시절 수원 방직 공장을 막 세웠을 때였다. 한 여성 관리자 한 명이 있었다. 그녀는 능력도 있었고 일도 빠르고 동료들에게 인기도 높았다. 하지만 문제는 늘 감정이었다. 하루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 이유 없이 냉랭하게 굳은 표정을 짓곤 했다. 그녀가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자 공장의 공기가 점점 불안해졌다. 작업 속도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불량률이 늘어갔다. 이병철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왜 그렇게 표정이 자주 바뀌나? 그녀는 대답했다.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공장은 내 감정을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능력이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그 후 그는 모든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결코 조직을 맡을 수 없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 화가 나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의 중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몇 달 뒤 공장은 다시 예전의 리듬을 되찾았다. 이병철은 종종 이런 말을 남겼다. 감정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관계를 자른다. 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관계를 망치는 사람을 많이 봤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감정으로 사람을 휘두르는 여성이 있었다. 기분 좋을 때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오래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미소 지을 수 있나? 그리고는 덧붙였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신뢰란 기분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해봤나? 오늘 당신의 표정이 주변의 공기를 바꾸지 않았는가? 기분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단번에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인지 금세 드러난다고 했다. 그가 가장 싫어한 사람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여성이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웃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계절이 바뀌면 사라지는 바람처럼 편할 때만 찾아왔다가 상황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인연은 거래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내 옆에 남는다. 1960년대 초 삼성물산이 한창 성장할 때의 일이다. 당시 본사에는 외부에서 자주 드나드는 한 여성 사업 파트너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왔다. 이병철에게 사업 제안을 하고 미팅을 잡으며 언제나 공손했다. 하지만 거래가 끝나자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인연도 없던 사람처럼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제안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병철은 서류를 받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한 번의 이익으로 사람을 이용하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은 결국 회사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쁠 때도 함께 있어준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 그는 임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네가 도움이 될 때만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커피 한 잔 하자고 오는 사람인가? 그는 이 말을 자주 했다.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원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 삼성의 인재 원칙에도 남아있다. 관계보다 성과를 우선하지 말라.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하라. 이병철에게 인간관계란 서로의 필요를 넘은 믿음의 네트워크였다. 그는 그런 신뢰를 가진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했다. 이익이 없어도 옆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위기 때 회사를 구했다. 해봤나? 당신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일이 끝나면 사라지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아무 이익이 없어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이병철은 후자를 평생 기억했다. 이병철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성장은 멈춘다. 그에게 있어 질투는 가장 위험한 독이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독은 조용히 마음을 좀 먹는다. 1969년 삼성전자가 처음 세워질 무렵이었다. 그때 대부분의 업계 사람들은 말했다. 무역이나 하던 회사가 전자를 한다고 금방 망할 거야.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오히려 그 말 속에서 배움을 찾았다. 남의 비웃음에서 교훈을 얻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연다. 그런데 그는 기업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자주 봤다. 특히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여성. 그녀들은 동료가 승진하면 축하의 말보다 먼저 나오는 건 운이 좋았겠지라는 말이었다. 그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다. 한 번은 한 여직원이 있었다. 함께 입사한 동료가 먼저 승진하자 그녀는 며칠 동안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심지어 회의 자리에서도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병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녀를 불렀다. 왜 축하하지 않았나?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더 오래 일했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실력을 잃는다. 타인을 질투할 시간에 자신을 갈고 닦아라. 그날 이후 그는 전 임직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비웃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작아진다. 그 마음으로는 큰 일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이병철에게 성공이란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진짜 성공은 남의 성취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배울 점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다. 그게 바로 삼성의 성장 원동력이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질투하는 마음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존중하는 마음은 세상을 넓힌다. 그는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을 품이 넓은 사람이라 불렀다. 그 품 안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고 그 품이 곧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해봤나? 주변 누군가 잘 되는 걸 보고 속으로 불편했던 적, 그 마음을 이겨낸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질투는 벽을 만들고 축하는 다리를 만든다. 이병철 회장은 늘 조용히 주위를 관찰했다. 그는 사람의 말버릇을 통해 그 사람의 미래를 읽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단호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가 그렇게 확신하게 된 건 1970년대 초 수원 방직 공장에서의 일이었다. 그때 그는 매일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태도를 지켜봤다. 그중 한 여성 직원이 있었다. 손재주는 좋았지만 입에서는 늘 불만이 흘러나왔다. 왜 나만 이렇게 바빠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일만 늘어나네요. 처음에는 주변이 달래줬지만은 며칠이 지나자 다들 피하기 시작했다. 이병철은 어느 날 그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마침 또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한참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자네의 불만이 씨를 엉키게 만들고 있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손끝의 품질이 된다. 불평이 쌓이면 제품도 사람도 망가진다. 그날 이후 그는 공장 게시판에 짧은 문구를 붙였다. 말은 품질이다. 그 문장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삼성의 내부 교육 문구로 남았다. 그는 종종 이런 이야기도 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힘든 일을 말로만 흘리는 사람과 묵묵히 해결하는 사람의 차이가 인생의 거리를 만든다. 이병철은 불평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 하나를 함께 가져오라고 했다. 그게 그의 철칙이었다. 그는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의 얼굴을 운이 막힌 얼굴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좋은 기운을 스스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신입 여직원 한 명이 회장님, 저는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불평 대신 해결책을 생각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불평은 독이고 감사는 약이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 이병철은 늘 말의 힘을 믿었다. 그는 임원들에게도 경고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팀의 길을 죽인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절대 큰 성과가 날 수 없다. 해봤나?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더 많이 했는가? 불평인가? 감사인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이병철 회장은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원칙을 절대 바꾸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책임부터 생각하라. 그에게 있어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여성은 가장 위험한 유형이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현명해 보여도 막상 일이 틀어지면 그 손가락이 늘 다른 사람을 향했다. 1970년대 중반 삼성물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수출 서류가 잘못 처리되어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직원은 젊은 여성 과장이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서류를 확인한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이병철은 서류를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가 시켰던 최종 확인은 자네가 한 거 아닌가?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한 발 더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나누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남 탓을 하는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없다. 그는 그녀를 바로 해임하지 않았다. 대신 3개월 동안 현장 실습으로 보냈다. 그녀는 처음엔 억울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깨달았다. 3개월 후 이병철 앞에 다시 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모든 결정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신뢰의 시작이다. 이병철은 임원회의에서도 자주 말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나를 찾는 조직은 절대 커질 수 없다. 내가 무엇을 놓쳤나를 묻는 조직만이 성장한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남을 탓하면 거기서 멈춘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말은 훗날 삼성의 핵심 인재 교육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불이 나면 바람 탓을 하고 비가 오면 하늘 탓을 하는 사람들. 그는 그런 사람 옆에선 절대 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그들은 먼저 숨고 남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팀원들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이병철은 그 회의에 직접 들어와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책임나.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한 글자가 바뀌면 회사는 무너진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책임을 진다는 건 나를 지킨다는 것이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나의 가치도 사라진다. 해봤나?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가? 남인가 나인가? 그 답이 당신의 신뢰를 결정한다. 이병철 회장은 늘 말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감사 인사가 없는 곳엔 온기가 사라진다. 그에게 있어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여성은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깔끔해 보이지만 누군가 도와줘도 수고해도 입에서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이병철은 그런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지 않았다. 1960년대 말 삼성의 인원이 점점 늘던 시절이었다. 하루는 본사 사무실 청소를 담당하던 아주머니가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부터 홀로 사무실 불을 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병철은 직원들에게 물었다. 저분께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말로 해야 전해진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날 오후 그는 한 여성 직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녀는 동료가 문서를 대신 정리해주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이병철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방금 그 직원에게 인사했나?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정도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는 단호히 말했다. 당연한 게 가장 위험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관계는 식는다. 그는 이후 모든 회의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꼭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리더의 언어였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노력을 모른다. 남의 노력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감사는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신뢰를 쌓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 그는 젊은 임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성과를 낸 사람보다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 높이 봐라. 그 이유는 단순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본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된다. 그는 감사의 부재를 조직의 냉기라고 불렀다. 감사가 사라진 팀은 언젠가 서로를 탓하게 되고 결국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삼성의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이 짧은 문장을 남겼다. 감사는 조직의 첫 번째 에너지다. 해봤나?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말한 적이 있는가? 그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눈을 먼저 봤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겸손한 사람은 눈빛이 부드럽고 교만한 사람은 눈빛이 차갑다. 그는 특히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을 가진 여성을 매우 경계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어도 그 눈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런 눈빛을 보면 단번에 알아챘다. 저 사람은 남을 배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눈이다. 1970년대 말 삼성전자 신입사원 교육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이병철은 직접 교육장에 들러 신입사원들을 관찰하곤 했다. 한 여성 직원이 있었다. 학벌도 좋고 말도 조리 있었지만 문제는 눈빛이었다. 상대가 말할 때마다 눈을 치켜뜨고 심지어 연장자의 조언에도 미소 대신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병철은 그날 회의 후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자네는 자신감이 넘쳐 보여줬네. 하지만 눈이 너무 위에서 아래로 본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눈은 입보다 솔직하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은 결국 자신을 작게 만든다. 그녀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변화했다. 회의 자리에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언을 받을 땐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훗날 팀을 이끄는 관리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눈빛이 따뜻한 리더라고 불렀다. 이병철은 말과 태도보다 눈빛이 먼저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다. 그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눈빛이 교만하면 실력도 가려진다. 사람을 아래로 보는 순간 배움이 멈춘다. 그는 또한 이런 말을 남겼다. 진짜 리더는 누굴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항상 배우려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에게 있어 겸손은 단순한 인격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었다.
그는 눈의 높이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읽었다.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 멀리 갔고 남을 깔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제자리였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눈은 거울이다. 그 눈에 비친 상대의 마음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비춘다. 해봤나? 오늘 당신의 눈빛은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았을까? 교만인가? 아니면 존중인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을 제대로 보면 인생이 편해진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이 고단해진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한 8가지 유형,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여성, 감정으로 사람을 휘두르는 여성,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여성,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여성,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여성,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여성,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여성,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을 가진 여성,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다정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병철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는 평생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함께 했다. 삼성 상해에서 함께 장부를 적던 동료, 눈으로 배운 공장 인부, 책임을 지는 임원들, 그들이 있었기에 위기가 와도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임원 교육에서 늘 이런 말을 남겼다.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신뢰, 그리고 신뢰보다 더 강한 것은 감사다. 이 8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는 고쳐야 할 사람보다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많다. 그러나 동시에 이병철은 늘 이렇게 덧붙였다.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혹시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바꾸려는 노력, 그것이 신뢰받는 인생의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관계는 거울이다. 당신이 준 만큼 돌아온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해봤나?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이병철의 말처럼 그 판단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하자. 댓글로 오늘 당신의 마음에 남은 한 단어를 남겨달라. 예를 들어 신뢰, 감사, 태도, 겸손,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